자, 51번 보겠습니다. 51번. 자, 풀림 처리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풀림입니다. 풀림. 자, 그리고 목적. 자, 풀림 처리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풀림은, 자, 1번.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연화 및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풀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도의 증가는 목적이 바로 이제 담금질이죠. 담금질이고, 그 다음 뭐 조직의 오스테아나이와 뭐 표면의 경화가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표면 경화 열처리죠. 표면 경화 열처리. 자, 우리가 이제 열처리 하면 크게 이제 많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열처리를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담금질이 있습니다. 담금질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풀림. 그 다음에 이제 뭐 뜨임.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불림이 있죠, 불림. 자, 불림이 있고, 그 다음에 표면만 경화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표면 경화 열처리는 뭐 침탄법. 그 다음에 이제 질화법.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 합친 청화법.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화염경화법.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주파 경화법.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실 때, 자, 그래서 일반 열처리 4개. 담금질, 풀림, 뜨임, 불림 이렇게 있고, 표면경화 열처리는 침탄법, 질화법, 청화법, 화염경화법, 고주파 경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열처리의 종류를 보시면, 일반 열처리의 종류는 자,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목적이 있어요. 자, 담금질은 가장 큰 목적은 재료를 단단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뜨임은 목적이 이제 적당한 인성 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풀림은 문제에 나온 것처럼 재료를 연하게 하고 내부응력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 자, 그 다음에 불림은 내부응력 제거 및 조직을 균일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담금질 있습니다. 담금질. 자, 우리 일반 열처리죠. 일반 열처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담금질, 뜨임, 자, 풀림, 불림 있습니다. 불림. 자, 그래서 담금질의 목적은 경도를 증가하는 거예요. 경도. 단단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뜨임의 목적은 인성을 부여하는 거죠. 인성. 자, 담금질한 게 너무 잘 깨지니까 잘 깨지지 않도록 인성을 부여하는 거고, 자, 풀림은 방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재료를 자, 연하게 하거나 내부 응력을 제거할 때, 내부 응력 제거. 그 다음에 불림은 우리가 이제 조직을 균일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냉각 방법이에요. 담금질은 우리가 이제 급냉으로서 순냉하고 윤냉. 자, 급냉. 그 다음에 이제 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테나이트 온도까지 올렸다가 서서히 냉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풀림은 노냉. 노 안에서 냉각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불림 같은 경우는 공냉. 노 밖에서 공기 중에서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 속도에 따라 조직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열처리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당금질은 경도를 증가시키고, 뜨임은 인성을 부여하고, 풀림은 재료를 연하게 하고 내분력을 제거하고, 자, 이 불림은 조직을 균일하게 한다. 이 목적들을 좀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열처리의 종류하고 표면경화 열처리의 종류를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자, 52번 보면, 자, 납, 주석, 알루미늄 등의 연한 금속. 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 연한 금속, 그 다음에 얇은 판금의 가장자리를 다듬질할 때 가장 적합한 이제 줄의 이제 모양인데, 자, 우리가 정답은 단목이 되겠습니다. 단목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줄을 보면 단목, 귀목, 복목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단목, 귀목, 복목, 파목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모양이 나와 있어요. 단목, 자, 그 다음에 복목, 파목, 이제 귀목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답은 단목인데, 단목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납, 주석, 알루미늄 등의 연한 금속을 다듬질할 때, 단목을 씁니다. 연한 금속은 우리가 다듬질할 때 이제 단목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목은 펀치나 정으로 난로를 하나씩 파서 일으킨 것으로, 얘네 이제 이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나무나 우리가 가죽 등을 이런 비금속, 금속이 아닌 연한 금속을 거친 절삭할 때 사용하는 게 귀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목은 다듬질용으로 줄눈을 이제 하목, 그 다음에 뭐 이제 상목 이렇게 교차시켜낸 게 바로 복목이고, 그 다음에 파목은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물결 모양입니다. 물결 모양. 자, 여기 보면 파목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물결 모양이 바로 파목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로 좀 암기해 주시고, 문제에서 그런 핵심 키워드가 방금 52번처럼 이렇게 뭐 연한 금속, 얇은 판금에 다듬질을 쓸 때 사용하는 것은 단목,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귀목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가 이제 비금속, 이런데 거친 절삭에 사용되죠. 거친 절삭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목 같은 경우는 뭐 아랫날과 윗날이 있다는 거 보고, 파목은 우리가 이제 물결 모양 이런 것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자, 53번 우리가 이제 보통 주철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성분이 아닌 것. 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철에 포함된 포함된 성분이 있는데, 보통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 주기율 보면 C, 규소가 Si, 망간이 Mn, 인이 P, 황이 S입니다. 그래서 주철의 5대 원소, 탄소, 규소, 망간인, 황,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3번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자, 2번. 얘는 SN이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주석.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시면,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철강 재료는 우리가 철광석으로부터 나오죠. 철은 철강 재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광석 또는 제조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탄소, 규소, 망간인, 황 등이 섞여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주철에 함유된 주요 성분은 탄소, 규소, 망간인, 황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자, 이제 우리가 탄소강의 표준 조직이 아닌 것, 아까도 보셨듯이 탄소강을 이제 가열해서 냉각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냉각 속도에 따라서 조직이 나오는데, 자, 어떤 조직이 나오냐면 바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오스테나이트가 있고, 탄소 강의 조직은 그 다음에 이제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페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펄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탄소강의 표준 조직이에요. 표준 조직. 탄소강의 표준 조직. 자, 그러면 문제는 일단 탄소강의 표준 조직이 아닌 거니까 2번 바로 투르스타이트입니다. 투르스타이트.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탄소강의 표준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펄라이트, 시멘타이트입니다. 자, 탄소강에 나타난 조직의 비율은 탄소 양에 의해 달라지는데, 탄소강의 표준 조직이란 강중에 따라 A3점, A 시멘타이선보다 30에서 50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오스테나이트 당일상으로 한 후 냉각하는 상태에 따라 우리가 이제 페라이트, 펄라이트, 시멘타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합금보다 이게 중요해요. 회복력과 회복량이 우수하여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을 겸비한 기능성 재료로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회복력과 회복량이 우수하다. 자, 우리가 회복력과 회복량이 우수한 것은 바로 형상기억합금입니다. 형상기억합금. 자, 회복력과 우리가 회복량이 우수한 것은 형상기억합금. 형상기억합금. 우리가 이제 회복력과 회복량이 우수합니다. 원래 상태로, 원래의 모양으로 온도가 됐을 때 돌아가죠. 자, 그래서 보면 형상기억합금은 회복력과 회복량이 우수하여 센서, 액추에이터를 겸비한 기능성 재료로서 기계, 전기 관련 부품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비정지락금이 있는데, 비정지락금은 원자 배열이 이렇게 비경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을 우리가 비정질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4번 형상기억합금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6번 보겠습니다. 자, 56번. 자, 56번. 자, 56번. 자, 아까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다음 열처리 방법 중에서 지금 표면경화 열처리입니다. 표면경화 열처리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일단 표면경화 열처리는 뭐가 있냐면 침탄법, 탄소가 추가하는 침탄법, 그 다음에 지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청화법이 있습니다. 청화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염경화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주파 경화법이 있어요. 이거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표면경화법인데요. 자, 아까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 표면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거니, 자, 일단 정답은 4번 항원열처리법입니다. 자, 항원열처리법은 말 그대로 항원열처리. 자, 우리가 이제 열처리의 분류가 있는데, 열처리의 분류, 자, 이제 일반 열처리, 항원열처리, 표면경화 열처리가 있습니다. 자, 당금질, 퀸칭, 뜨임, 템퍼링, 풀림, 어닐링, 불림, 루멀라이징. 이게 이제 일반 열처리예요. 일반 열처리. 자, 그래서 일반 열처리가 있고, 얘의 목적들은 뭐냐면, 얘는 이제 경도를 단단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뜨임은 우리가 인성을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풀림은 재질을 연하게 하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거죠. 내부 응력. 그 다음에 불림은 조직을 균일하게. 이게 이제 일반 열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경 얼처리 보면 탄소를 침투시키는 침탄법, 쥐라법, 이 두 개 합친 청화법, 고주파경화법, 화염경화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원 열처리가 있어요. 항원 열처리, 온도를 유지하면서 하는 열처리가 여기 보면 마퀸칭, 마템퍼링, 오스템퍼링, 오스포밍, 항온 풀림, 항온 뜨임이 있는데, 자, 그래서 항온 열처리는 뭐냐면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한 강을 보통의 이제 열처리와 같이 연속적으로 냉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일정한 온도에서 담금질해서 그 온도 일정한 시간 동안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항온으로 유지하였다가 냉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항온 열처리입니다. 항온 열처리. 그래서 여기 열처리의 분류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일반하고 표면하고 열처리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화염경화법이 있어요. 화염경화법. 자, 쉽게 말해서 표면경화법은 뭐냐면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전체 다를 열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열처리라고 그래요. 일반 열처리. 근데 이제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 표면만 단단하게 인성을 부여하거나 할 때 원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면경화 열처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화염경화법이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이게 화염경화법인데, 지금, 자, 앞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아세틸렌하고 해서 여기를 가열해 가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예를 들어 물이나 뭐 이런 걸 뿌려주면서 냉각을 시키면 여기가 이제 담금질이 되겠죠, 표면만. 이게 화염경화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도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4번. 표면경화소의 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항온열처리법입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자, 57번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 작용을 이용한 가공 방법으로,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빛의 증폭 작용. 아직 여기까지 봤을 때 모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잘 보셔야죠. 구멍 내기, 절단 및 홈 자르기, 용접, 투명체 속 작업. 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레이저 가공입니다. 레이저 가공. 우리가 이제 레이저가 나올 때 빛의 증폭 작용을 이용해서 나오죠. 또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도 냈고 절단도 할 수 있고 용접, 그다음에 투명체 속에 작업할 수 있는 건 바로 3번 레이저 가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수 가공들도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레이저 가공. 자, 레이저 가공은 빛을 쏘면 순간적으로 일부분이 가열해서 이런 원리를 쓰는데, 특히 레이저 가공으로는 구멍 뚫기, 절단, 후판 용접, 국부적인 열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들을 모르겠죠. 이제 후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판이 보면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거 있는데 우리가 두꺼운 판을 후판이라고 합니다. 두꺼운 거. 자, 그래서 레이저 가공은 이런 데 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전 가공은 전극과 가공물 사이의 전기를 통과시켜서 이런 방전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비접촉이라는 거. 자, 비접촉식이고 전극과 재료 모두 도체여야 한다. 여기서 또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도체. 자, 우리가 이제 도체가 있고 반대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도체가 있습니다. 자, 도체는 뭐냐면 이제 전기가 통하는 물질. 전기가 통하는 재료를 우리가 도체라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 부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전 가공은 전극과 재료 모두 도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 빔 가공은 이제 뭐 증발 현상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3번 레이저 가공이 되겠습니다. 58번. 자, 전기 화학적 용해 작용과 자, 기계적 연삭 작용을 중첩. 자, 전기 화학적 용해와 기계적 연삭 작용을 중첩시킨 가공 방법은 바로 전해 연삭입니다. 전해 연삭. 자, 전해 연삭. 그래서 우리가 특수 가공에 보면 또 전해 연삭이 있는데, 전해 연삭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전기적인 화학적 작용과 기계적인 연마를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연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해 연마도 있고 방전 가공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가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2번 전해 연삭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자, 59번하고 60번을 보시면 여기도 안전, 여기도 안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약속 드리는 것처럼 꼭 나오는 문제 우리가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첫 번째로 이제 방금처럼 안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제도에서 삼각법으로 찾는 문제. 그 다음에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 코드, M 코드 여기서 이제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보시면 자, 59번 다음 중 CNC 공작기구로 가공할 때 안전사항으로 자, 보통 안전은 틀린 문제가 나옵니다. 뭐 장갑을 꼈거나 칩을 손으로 만진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정답이 어떤 게 정답이냐면 4번 절삭 중 가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앞쪽에 있는 문을 열고 작업한다. 틀렸죠? 우리가 문을 열고 작업하면 이제 CNC 공작기기 CNC 선반 같은 경우 문을 열고 작업을 하게 되면 칩이나 절삭류가 이제 작업자에게 비산되겠죠. 자, 그래서 해설 보면 절삭 중 안전문을 열고 작업하면 칩이 자, 비산이라는 단어는 막 튀어다닌다는 거겠죠. 그래서 칩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문을 닫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 관련된 문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상식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선반에서 나사 작업. 자, 나사 작업이에요. 이런 나사 작업을 할 때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도 아는 거죠. 자, 보면 일단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4번에 보시면 우리가 나사 절삭할 때 하프노트를 쓰거든요. 자, 나사 절삭이 끝났을 때는 자, 이런 단어를 조심해야 돼. 반드시. 보통 이런 반드시 나오면 이제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하프노트를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 얘가 틀렸어요. 우리가 선반에서 나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하프너트를 끝났을 때는 하프너트를 풀어놔야 됩니다. 이 하프너트를 풀어놔야 된다. 풀어놓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하프너트를 고정시켜 놓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안전에 틀린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반에서 이제 나사 절삭 할 때 안전 유의사항을 보면 나사 절삭 시에는 회전 속도를 저속으로 하여 접촉 충돌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이라고 해서 나올 수가 있고, 나사 절삭 중 역회전 시킬 때는 바이트를 공작물에서 이격시킨 후 실시한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역회전할 때는 바이트를 공작물에 접촉하여 이렇게 한다. 이런 건 틀리겠죠. 자, 나사를 절삭하기 전 충분한 열습을 실시한다. 그 다음 여기 있네요. 바이트 재현상 및 나사 절삭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하프너트를 풀어놓는다. 이게 나사 절삭 시 안전 및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 나사 절삭이 끝날 때는 반드시 하프너트를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라 풀어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